지난 15일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 대부분이 10시간가량 먹통이 되면서 교통, 예약, 주차 등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정전이 됐었습니다. 카카오티가 안 되면서 직접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해야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으며 한 유저는 킥보드 반납이 안 돼서 이용료가 50만 원을 넘겼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들 불편함을 느끼는 가운데 뉴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는 약 200억 원 가량의 일매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거대 서비스의 장애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해외에도 있었을까요? 더 무시무시한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2021년 페이스북의 중단 사태인데요. 2021년 10월 4일 약 5시간 반 동안 페이스북과 자회사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관련 서비스까지 먹통이 되면서 전세계 인터넷의 트래픽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당시 서버의 유지관리 작업을 하던 도중 실수로 모든 데이터 센터 연결을 끊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서버 장애가 일어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60만 건의 불편 사례가 보고되면서 현재까지 일어났던 글로벌 서버 장애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페이스북의 모든 플랫폼에서 6시간 이상 광고가 송출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광고주가 대거 이탈되면서 약 79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며 해당 사건으로 페이스북 주가가 하락하면서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개인 재산 가운데 무려 60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성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이란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보기술 산업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으로는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주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카카오의 경우 관련 계열사만 무려 134개에 달하는데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터 게임, 레저, 은행, 핀테크, 모빌리티, 커머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헬스케어까지 이 정도면 거의 카카오 공화국으로 불릴만하죠. 문제는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장애는 수많은 사용자들과 기업들의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메신저 같은 주요 서비스 이외에도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과 같이 카카오톡의 기능을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사태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서비스 장애 문제는 예전부터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또한 더욱 커질 것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분산시켜서 한쪽이 문제가 생겨도 재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카카오도 물론 데이터 센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서비스 장애의 경우 트래픽을 전환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카카오 공화국이라고 불리울 만한 거대 빅테크 기업이라면 이런 돌발 사태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련 책임자들을 국정감사에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과연 카카오는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여 서비스 운영을 보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으로 요즘 말이 많은데 데이터 센터도 문어발식 확장을 했으면 어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